이제 군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 분석하고요. 몇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볼게요. 자, 먼저 5점 우리 군집화를 해보겠습니다. 군집화. 자, 여기서 KM 다시 해볼게요. 우리 위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만큼만 카피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해주고 이터레이션을 우리 몇 개로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4개로 해볼게요. 자, 일단 4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잘라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4개로 잘라서 이렇게 됐고요. 자, 스테이트 값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KM 해주고요. 우리 KM.fit 해주고요. 언더바 predict 해주고요. 우리 df로 그래서 KM 결과값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predict죠. predict.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3, 2, 3, 1 군집 분석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3번 군집, 두 번째는 2번 군집. 우리가 총 22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 돌려봤더니 우리가 3번 군집, 2번 군집 해서 총 군집 4개로 이렇게 세팅된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이 확인이 되면 이 군집의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군집화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특성 파악 군집 특성 군집별 특성을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야 되네요. 자, 그래서 군집 특성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됐죠. 자, 먼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요 뒤에다가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클러스터랑 연결이 됐는지를 우리가 갖고 와서 이 전체 값하고 이 특성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클러스터 언더바 df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pd.data 프레임 해주고요. 우리 km 우리 만들었던 거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들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앞가천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우리가 붙여 볼 텐데 그 전에 요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컬럼을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럼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컬럼스 해주고요. 그죠? 이 컬럼은 우리 클러스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컬럼은 우리 클러스터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 위에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컬럼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3213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이렇게 이름을 좀 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클러스터 언더바 df에 우리가 클러스터 값을 좀
좀 세팅을 좀 변경해 볼게요. 서클러 언더바 df 값에서 우리 클러스터 값들이 있으면 이거를 리플레이스 해주시고요. 리플레이스에서 우리 값이 0, 1, 0, 1, 0, 1, 2, 3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총 4개 클러스터니까 이 값을 우리가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클러스터 1 그다음에 이걸 카피해 갖고 와서요. 그대로 쓸게요. 자, 카피해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0, 1, 2, 3 붙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주시면 클러스터 4번부터 우리가 총 클러스터가 4개니까 클러스터 4번부터 클러스터 1까지 이렇게 클러스터 군집을 먼저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앞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여기다가 같이 붙여서 쓰겠습니다. 클러스터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pd.concat 해주시면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해주시고요. 우리 utility 언더바 df 됐죠? utility 언더바 df 값하고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df 값을 우리가 붙여줄 거고요. 합체해 줄 때 우리 축을 우리가 옆으로 붙여줄 거니까 1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gnore 언더바 index 값을 우리 펄스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df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우리 클러스터 값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클러스터 값이 이렇게 붙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클러스터별로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우리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요 변수 값들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서 이 클러스터 1이 어떤 속성이 높고 낮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각 클러스터 속성마다 클러스터마다 속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클러스터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군집별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해볼게요. 우리 했던 그 디스크립티브 분석을 이제 연동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df 해주고요. 그룹 바이 해주시고 그룹 바기에 우리 클러스터 클러스터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민 값을 처리해 주면 각 클러스터별 민 값이 나옵니다. 그죠? 자, 클러스터 1은 쭉 보시면 클러스터 1 픽스트 차지가 가장 높은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별로도 볼 수 있고 클러스터로도 볼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1은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스트 값하고 그 다음에 디맨드 그루스 그 다음에 세일즈 값이 높은 요 그룹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요. 그죠? 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G 해주고요. 우리 sns.pair 그 다음에 plot
페어 플롯 해주고요.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df 해주는데 요걸 우리가 그룹별로 봐야 되니까 휴 해주시고요. 요 값을 우리 클러스터 값으로 처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그룹별로 우리 화면에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로 따라서 처리해 주니까 조금 지나면은 이제 요거를 클러스터별로 분석해 주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처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분석하는 동안에 우리 5.4 해주시고요. 우리 클러스터별 우리 시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나오는 결과를 해보시고요. 자, 위에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각 클러스터별로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 말고 우리가 요 클러스터 요 값을 지금 보시는 요 값을 그래프로 한번 밑에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려 보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그 다음에 우리가 롱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뭐냐면 이 클러스터 이 값들을 우리가 찍어주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좀 피버팅 해줘야 됩니다. 피벗 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R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R을 써서는 와이드형, 롱형 해갖고 피버팅 해주죠. 여기서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피버팅을 한번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pd.melt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처리를 해볼게요. 이 안에서 우리가 클러스터 언더바 df를 갖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id 바 해주고 얘는 우리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 언더바 vars를 이용을 할 텐데 이 값을 우리 위에 올라와서 우리 자료 구조도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처리했던 요 부분 있죠? 요 인덱스 값에서 요 변수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갖고 와서요. 여기서 요 값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는데 우리 보시면 컴퍼니는 의미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롱 언더바 df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 보시는 이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피버팅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이 결과 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 보겠습니다. 비교 해주고요. 점 해주고 사이즈는 우리 15하고 5로 이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sns.line 플러스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sns line 플러스 해주고요. 데이터는 우리 클러스터 언더바 롱형 언더바 df로 값을 가지고요. x는 우리 위에 있는 variable 해주고요. y 값은 우리 value 값으로 여기 보시면 요게 variable이 x축 요게 y축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u라고 해주고요. 요거는 우리가 클러스터 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클러스터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또 우리가 클러스터별로
스타일을 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커 또 true로 처리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plot show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자, 여기서 플롯이 아니고 plt show죠. 네. 처리해 주시면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라인 플러스에 대한 큰 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편차, 요걸 에러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거해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에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넌 해주면요, 자, 깔끔하게 요 선만 보여줄 겁니다. 에러 스타일을 처리해 주시면 선만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그래프에서 클러스터 1은 전체적으로 코스트랑 세일즈 값이 제일 높죠. 지금 세일즈 값이 제일 높은 게 클러스터 1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세일즈 값이 가장 높은 게 클러스터 1이 되겠죠. 그죠? 클러스터 1은 코스트가 높고 세일즈 값이 전체적으로 높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높은 우리 값을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1은 코스트가 높고 세일즈가 높은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해석을 할 때. 그 다음에 클러스터 3은 보시는 것처럼 로드 팩터와 뉴클레어, 퓨얼 코스트가 가장 높은 그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군집 특성들을 요거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ean 클러스터를 우리가 실습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보우 차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클러스터를 2개부터 시작해서 쭉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해서 가장 우리가 적절한 클러스터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요. 그 찾아낸 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찾아낸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군집 분석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특성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시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부록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군집화 엘보우 차트가 있는데, 엘보우 차트랑 연동해서 요것만 보시면 우리가 잘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요거를 연동해서 쓰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샬롯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잠깐 부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샬롯 그래프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카피해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갖고 오면 되는데, 자, 클러스터 레이블을 KM으로 갖고 오고요. 여기 보면 이게 KM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KM으로 갖고 오시면 되고, 자, 유틸리티 df 그 다음에 KM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바꿔 주시면 아마 문제 없이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쭉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군집 4개로 했을 때의 값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군집들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많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바들이 이 그래프들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게 그 군집들이 골고루 잘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징이 이 그래프들이 만약에 많이 움직이게 되거나 왼쪽으로 많이 이 비율이 많이 틀려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뭐 8개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8개로 처리가 되고 이 샬롯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8개 군집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딱 보시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4번 요 한 3개, 4개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엘보우 차트에서 그린 것들을 요걸 통해서 우리가 2개, 3개, 4개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골라낼 때 요 디스크리트한 거가 어느 정도 선에서 급격하게 꺾이고 완면하게 꺾이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군집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집별 시각화를 통해서 해석이 잘 되는 군집을 찾아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샬롯 그래프에서 이 군집 수를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보게 되면 이 군집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그 군집 수를 찾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개일 때와 또는 지금 보시면 3개일 때, 3개일 때, 네. 아까 전에 4개일 때가 가장 그래도 적정했죠? 4개일 때. 보시면 4개일 때 그래프가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개, 4개, 5개 뭐 이런 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엘보 파트를 가장 많이 쓰고요. 엘보 파트 말고 우리 샬롯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많이 분석해서 이거를 도구로 군집 분석의 특성을 찾는 도구로, 그러니까 군집이 잘 형성됐는지를 검토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이것도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엘보 차트하고 실제로는 요 파트가, 요 그래프 파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석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